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10가지가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종목 보시고 나 저 종목 좀 관심 있는데 하신 종목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ISIC 이슬이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심사숙고해서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 과연 어떠한 종목일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익 IPS를 시작으로 콘텐트리 중앙, 하나투어, 한국석유, 오이솔루션 이렇게 총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한 본부장의 픽은 이지홀딩스, 뉴, 하이브, 삼성 엔지니어링, LG이노텍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원익 IPS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장비, 그리고 이제 시스템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차트가 좀 이쁘게 그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굉장히 좀 저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또 중국 도시 봉쇄 정책으로 이제 그런 전반적인 어떤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급에 대한 어떤 차질 우려들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힘이 굉장히 좀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좀 어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주요 장비 부품의 부족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일부 물류 문제들이 조금 어울려지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전체적인 라인 설치 시기가 점점 좀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사실 이번 1분기 실적은 조금 기대치를 많이 하회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분기부터는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좀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분기 실적은 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조금 조정이라든지 주가 하락은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뭔가 비중을 한 번에 실으시기보다는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당분간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저가 매수에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창한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사실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이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낮은 회사인데 네. 최근에 뭐 사료 곡물에 대한 이런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낙폭이 좀 너무 과하게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팜스토리라든지 뭐 마니커 FNG와 같은 이런 이제 상장사를 보유한 지주 회사인데요. 일단은 시총이 이제 거의 2천억 원대 후반으로 좀 들어왔는데 매출액이 2조가 넘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1,000억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게다가 뭐 팜스토리 주주분들께서는 조금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어쨌든 지분 매각을 좀 이뤄내면서 단기적으로 순이익 부분도 굉장히 좀 크게 지분 매각에 대한 수익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회사이고 PBR로 보더라도 지금 0.6배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게다가 사료곡물 6개까지 아우러서 회사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이런 곡물과 원자재 그리고 뭐 육계라든지 순환매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이 상당 부분 붙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좀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료곡물 쪽이 단기간에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홀딩스 과대 낙폭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슬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콘텐트리 이제 중앙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콘텐츠 투자 기업이고 또 이제 극장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콘텐츠 주들이 사실 그 넷플릭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현재 굉장히 좀 과대 낙폭이 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 역시도 좀 매수 기회라고 좀 보는 게 당연히 이제 과열기가 있으면 저는 하락기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그 넷플릭스도 내 매출에 타격을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게 아니라 뭐 전년 대비해서 약 감소를 지금 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 이건 좀 거쳐가는 시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동사에서는 이미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아마존 등 이런 굉장히 글로벌 OTT로 이제 매출원을 많이 지금 다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에 드디어 좀 흑자로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600억대에도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다음 달에 이제 공개할 콘텐츠가 있는데 이제 종이의 집이 현재 또 40만 뷰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 이제 주라기 월드 3도 이제 아무래도 좀 런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파이프라인이 많이 다각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주가는 굉장히 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주 콘텐트리 중앙을 갖고 오셨는데 하청환 본부장님께서도 콘텐츠 관련주 가지고 오셨어요. 네. 혹시 콘텐츠주 좀 과대낙폭 구간이라고 전문가님이 생각을 하시는 건지? 네, 아마 좀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넷플릭스가 전반적으로 한 대 때렸죠. 네. 그래서 크게, 네. 네, 크게 때렸는데 사실 이 OTT 업체 하나가 좀 역성장한 부분을 좀 너무 과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 오히려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애플 TV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빠졌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컨텐츠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네. 너무 안 좋은 영향으로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유라는 회사는 드라마, 음악, 뭐 VFX 등 이제 뭐 종합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뭐 배급사로도 조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리오프닝과 좀 수혜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관객 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배급사에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드라마 부분이 좀 월등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세가 올해에도 좀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라는 회사도 이 올해 조금 이 투자를 하고 좀 진행이 될 만한 드라마가 많이 잔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고점 대비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VFX에 대한 좀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옥 쪽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맡았다라는 이벤트로 좀 부각이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VFX 쪽도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구조적인 성장도 좀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자회사에 대한 이런 매출 부분이 좋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콘텐츠주 넷플릭스 여파로 인해 좀 과대 낙폭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슬이 전문가의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죠. 리오프닝 관련주 가지고 오셨네요. 하나투어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국내 여행사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달에 또 코스피 200 지수에 지금 또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수급 요건이 굉장히 좀 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자금 유입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동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여행사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도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가격리가 풀리면서 이제 항공권 예약률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지금 무려 한 800% 가량이나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동사에서는 또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실적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라고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지만은 최근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또 PCR 검사에 대한 어떤 의무는 아직까지 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발목을 잡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이 제약 역시 풀리는 것도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여행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회복은 계속해서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외여행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여행주 가지고 오셨고요. 이어서 화창한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이브를 좀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터 종목군들이 또 많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이 이제 용이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워낙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금 매수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전 이제 바닥 라인 부분 일단 20만 원대를 좀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주가에 좀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5일선 자체가 조금 옆으로 기거나 그래도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올 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선반영이 됐다라는 관점으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에 조금 차익 실현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음반 판매에 대한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게 되면은 과거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전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만 앨범 판매가 많이 좀 매출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특히나 해외에서 미국 쪽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캐파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전반적인 음반 판매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엔터사들의 긍정적인 시각 좀 유지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BTS에 대한 이벤트는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활동을 재개를 할 것이고 그 안에 뭐 음반이라든지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밑단에 있는 엔하이픈이라든지 세븐틴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데뷔한 이제 르세라핌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최근에 뭐 안 내려간 종목이 어디 있겠냐마는 하이브 역시나 좀 과대 낙폭 구간이고 지지라인 형성한 뒤에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빠르게 이슬희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석유고요.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석유 관련주들이 있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에 어떤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한 편입니다. 특히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초기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지수라든지 유가가 굉장히 좀 급락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앞조건 속에서도 굉장히 좀 흑자 전환을 했던 종목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흑자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연도에 계속되는 어떤 유가 상승 때문에 지금 이제 동사의 순이익이 굉장히 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쟁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뭐 종식 단계라고 보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또 어디까지 상승할지 지금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석유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호재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부분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등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저가 매수하기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지금 16,45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간에서 한 14,000원대까지 박스 라인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시다 이렇게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석유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일단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수주 잔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섹터가 이제 원전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강력한 정책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일단은 뭐 주택 공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전반적인 건설업황에 대한 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특히나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건물 붕괴가 있었는데 그에 따른 뭐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각종 규제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강달러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수혜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 특히나 추가적인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수주 잔고액으로만 봤을 땐 시가총액 5에서 6조 사이가 좀 적합하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수주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유가 상황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가총액을 좀 크게 상회할 수 있는 좀 이런 수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좀 외국인들의 수급
수급도 다소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조하게 이런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 베이스와 수주 베이스로 좀 움직이고 있고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지수가 어지럽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님들 각각 한 가지씩의 종목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이 솔루션이고요. 이제 5G 이제 장비 그게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 5G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가시화가 많이 됐었던 상황인데 사실 2019년 이후로는 별다른 좀 주목을 받지 못했었고요. 뭐 그에 따라서 실적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5G 같은 경우에는 막상 출시하고 나니까 문제점들이 굉장히 좀 많았죠. 뭐 속도 문제라든지 연결 문제 등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연결되지도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뭐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가입자 수도 굉장히 좀 감소를 했던 탓이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단기 과대 낙폭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저가 매수하기 좀 유리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삼성전자에 그 5G 장비를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또 호재가 하나 있었죠. 최근 이제 미국에서 이제 DC 네트워크와 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G 통신 장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규모가 거의 한 1조 원 정도의 수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런 장비 업체에서는 그런 이제 수주 물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 그리고 개선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의 가시화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중국 시장이 또 개장을 알렸습니다. 중국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45% 내림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3,044포인트에 개장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1.35% 급락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19,556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알린 상황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그 영향이 CPI 지수의 발표가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좀 파랗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펼쳐지고 있고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0.9% 내림세 현재 시간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약세 흐름 이어가고는 있긴 합니다만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좀 많이 만회한 상황입니다. 0.18% 내림세가 집계가 되면서 2,58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 깊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1.29%가량 밀리면서 855포인트 선 지지라인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7억 원가량 담아내고 있는데 오늘 기관의 물량이 좀 거세네요. 코스닥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의 초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오늘 개장 직후에 1285원 선까지 터치를 했었고 현재 구간에도 역시나 1283원, 1284원까지도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2020년 3월 19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미국발 쇼크가 이렇게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남아 있습니다. 네, LG노텍입니다. 일단은 뭐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 봉쇄라든지 러시아 쪽에 대한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노텍 굉장히 좀 전망은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카메라 모듈에 대한 좀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고 워낙 아이폰 13이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경쟁사가 약간 좀 부진한 흐름들을 나타내면서 점유율 자체도 약 10%를 좀 상승을 해줬거든요. 근데 역대급으로 판매량이 나오고 있는 아이폰이기 때문에 기대감 좀 유효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폰 14가 조금은 지연이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수익은 점진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메라 고사양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이제 광학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 2분기에 약간의 좀 공백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성장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또 자율주행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자율주행으로
결국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가 최근에 농기계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성장에 따른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종목들을 좀 선정을 해 오셨는데 두 분의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슬이 전문가님, 오늘의 탑픽 어떤 걸까요? 네,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오이솔루션 오늘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이요. 그럼 하창은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LG노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